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차트. 비트코인이 다시 빠지고 있어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2.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장중에 거의 3%까지 밀리면서 지금 조금 밑꼬리를 달아서 올려주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 내려오면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방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깨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제 2.7 올라온 거 그대로 다시 하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위험한 포지션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더 위험한 거는 분봉상에서 어제 보면 매도 물량이 매수 물량이 들어온 이후에 상승시켜주고 조정을 좀 받는 듯 싶더니 무너뜨렸을 때 매도 물량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매도 물량은 기존 들어온 거에 비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체감상.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시 들어 올리기에는 이미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안 무너진 상태에서 캔들 위치가 이제 지켜주는 거하고 무너진 상태에서 지켜주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2차 흐름이 재붕괴가 되었습니다. 어제 2차 흐름이 뚫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붕괴가 되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하루 만에 끝났어요.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제 분봉 가서 따지고 보면은 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냥 이 시간 빼고는 사실상 좋진 않았다. 12시간 좋았나요? 그 정도 좋고 나서 나머지는 계속해서 오히려 시장을 좀 깨고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자, 두 번째는 이제 30분 봉상에서 봤을 때 분봉이 좀 작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때 올렸었던 상승포가 거래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30분에서 보면 두 번 정도 터진 값으로 나와요. 총 3번.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들어왔던 물량이 다시 나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상은 한 50% 나간 정도인데 분봉에서 보게 되면은 더 많이 나간 것처럼 느껴져요. 저거는 이제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놓고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자, 그 다음에 최초 들어 올려졌었던 여기 있죠. 자, 여기를 깨버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뭔가 패턴이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누군가가 여기에서 뭔가 듣고 뭔가 좋은 게 발생할 줄 알고 샀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급변동이 생겼다라는 거지. 그래서 빠른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이런 거래가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들어올린 자리에서의 뭐 금액 자체가 크진 않았는데 그걸 다시 깨고 그 기준치 이하로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가 꼬였다, 잘못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지지선이 붕괴된 이후 여기를 이제 깨고 내려갔을 때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탈했다가 반등을 줬는데 반등 때 뭐가 됐냐면 저항이 돼 버렸어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지금 다시 비트코인 시장이 안 좋아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뭐 당연히 뭐 가지고 있는다 뭐 이런 관점이 아니고 깨졌잖아요,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무슨 얘기 했었죠? 뭐 시장이 하락으로 크게 빠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 오늘 지금 종가로 거의 끝날 위치인데 비트코인이 살아서 정상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얘가 살아서 끝나려면 1억 위에서는 끝나야 돼요. 1억 이상에서는. 여기 다시 망가지면 안 된다 그랬죠? 1억 위에서는 끝나줘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10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매물이 쏟아진 시점으로 봤을 때 그 위로 못 넘긴다라는 거는 뭐가 필요하다 지금? 비트코인이 1억 가려면 말 그대로 매수 물량이 필요한 거예요. 수급이 필요해. 근데 그 수급이 어떻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지금 못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를 막고 왜 못 넘어갔어가 지금 되는 거예요. 이유 자체가. 세 번째 이유가. 근데 여기서 뭐 뚫어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좀 여기서 올렸다가 밀고 올린 걸 중간에서 좀 장난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장난질이 아니고 그냥 끝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봉상 봤을 때 더 최악인 거는 어제 올려줬었던 양봉 캔들 그대로 반납이 되면서 어떻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순 조정으로 보기에는 거래가 너무 커. 그리고 깼어. 어쨌든 팩트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을 보게 되면 뭐 9,934만 원 여기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좋지가 않습니다. 위치상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오늘부터 다시 단기평 하락 이탈이 만들어지면서 9천만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은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런데 과연 나머지 알트코인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최근에 알트의 흐름이 좀 좋아졌거든요.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지긴 했는데 비트가 결국 이 상황이 된다면 결국에 또 뺄 텐데, 그래서 아마 이런 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요 그림이 좀 예상이 돼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깨게 되면은 복구 불가능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1억이 다시 이제 재생 가능성은 없어질 것 같고, 1억 500도 어떻게 이제 멀어져 가버렸다. 왜?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를 깨면 안 됐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에 저항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지. 1억짜리 있고 또 중간이 또 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층층이 그냥 매물만 쌓아 놓은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위치상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게 마무리가 이제 돼 버렸고, 사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비트코인이 이제 재붕괴 포지션이 나와주면서 그동안에 잘 갔던 코인이 있거든요. 정말 잘 가고 그 코인은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급락 직전의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코인뿐만이 아니고 몇몇 코인들이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어제 또 뭐 있었어요? 어제 이더리움 있었잖아요. 너무 아깝게 돼버렸습니다. 이더리움도 분봉산 보게 되면 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 후에 물량 들어오고서 상승하고 나서 매도 물량 첫 번째, 두 번째 매도 물량, 세 번째 매도 물량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지금 저항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더리움도 다시 반납이 됐어요. 지금 시장에서 거의 장난질 정도가 발생했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 작전 실패가 됐을 거고 누구한테는 장난질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둘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좀 아쉽게 다시 다 망가져 버렸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사실 여기를 깨면 안 되거든요. 520만 원짜리. 여기는 무너뜨려주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지금 깨고 내려오는 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480만 원과 470만 원을 시도할 겁니다. 그러면 480과 470을 시도했을 때 20만 원, 3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냥 앞으로 마이너스 한 3, 4%더 빠지면 이더리움 위태해집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 얘기했던 게 여기 자리가 기존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었죠. 위험했었는데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원래 진작에 깨졌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좀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 결국 시장을 좀 올려놓은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추측이 좀 됐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빼버렸다. 그래서 요 기간이 한 3일에서 5일 정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그래서 여기를 좀 깨고 내려가려는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아쉽게 돼버렸어요. 근데 알트코인은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변형 그 수치가 있는데 수치가 조금 증폭이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상승이 되었는데,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영향이 있냐면 우리 불장 좋아하잖아요. 반감기가 좋아하는데 반감기를 가질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거 일시적으로 상승된 게 어제 증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치가 낮았다가 갑자기 한 2배 이상 점프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주에 유지를 해줘야 다음 주에 야, 알트코인 시장 진짜 좋아지겠다, 이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일시적으로 상승된 요 수치 부분이 이번 주에 버티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전주와 같은 또는 저저번 주와 같은 시장에 대한 불안 징조가 계속해서 그런 증상이 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좀 좋지 않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알트코인들도 어떻게 지금 일시적 상승 이후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좋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경계를 좀 해야 됩니다. 결론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들 다 경계와 방어 상태를 취하되 반등 나오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대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어떻게 비중도 세게 못 들어가고 지금은 오히려 잘라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현실적인 구간에서 앞으로 뭐가 있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아무리 못 빠져도 비트코인이 오늘 이 가격대를 한번 시도를 해줘야 돼요. 9,800에서 9,850짜리를 시도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올 건지. 이제 요 정도는 내려와 줘야 돼요, 지금. 못해도. 그러니까 지금 차이에서 분봉산 보면 많지는 않거든요. 한 1% 정도 될 것 같아요. 1% 정도 내려오면 요 정도 되는데, 여기 왔을 때 다시 살아나 줄 거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변동폭이 굉장히 심한 시장입니다. 위치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거를 가지고 500 정도는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뒤집어지니까 어제 좀 그 증상이 있다가 아침에도 그 증상이 있었네요. 새벽에. 그죠?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끝났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좋은 소식을 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네, 아무튼 현재 시장은 이렇기 때문에 다시 긍정적인 시장이 아니고 좀 부정적인 시장으로 다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우리 목요일 날 또 실시간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장 상황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